어찌됐든 용모 시험에 대한 실전 자기의 상황과 상태들을 충분히 복귀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좀 강조했던 거, 시험이 끝난 뒤에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확인해야 돼. 첫 번째는 내가 틀릴 수밖에 없었던 문항을 틀렸구나 라고 하는 건 확인한 다음에 인정하는 거지, 그지? 틀릴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는 걸 내가 인지하고 있다면 너희들에게 이제 시간이 너희들 편인 게 딱 8월 달까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6월, 7월, 8월 석 달 남았어요. 9월 모평이 끝나고 나면 정말 시간은 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경우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의 약점,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밖에 없었던 문항이었다라는 건 분명한 나의 약점인 거거든, 그죠? 수능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내 점수를 올린다는 건 두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실수를 하지 않고 내가 원래 틀릴 수 있었던 문항들을 확보해 나간다면 그러면 당연하게 점수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복귀의 첫 번째 포인트는 내가 틀릴 수밖에 없었던 문항에 대한 확인과 인정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거. 두 번째, 오답이 나왔는데 맞을 수 있었는데 틀린 문항이지. 요것과 앞에 말했던 틀릴 수밖에 없었던 문항에 대한 판단을 좀 잘하시란 얘기야. 됐지? 틀리긴 틀렸는데 맞을 수 있었는데 틀린 거. 이건 뭐지? 사실 수능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실전 상황에서 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제일 빡치잖아. 안 그래요? 실전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의 중요성이고, 실전 내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실전 상황에 판단의 오류가 있었던 지점들을 점검하는 거지. 요건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더 학습을 할 건 아니지. 되셨나? 내가 인지하면서 실전 상황에 대한 능력의 발휘, 그리고 집중력과 판단에 대한 정확성, 요것들을 고민하셔야 되고, 그건 결국 기출에서 유형에 대한 점검과 판단에 대한 사고력, 혹은 판단에 대한 오류의 점검, 이런 거 정도가 되겠다. 되셨나?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위해서 복귀하는 거라 그래서 세 번째가 뭐야? 맞았지만 틀릴 수도 있는 문제. 요걸 위해서 복귀하는 거다. 그지? 첫 번째 거, 틀릴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인정이고, 맞았지만 틀릴 수도 있는 문항. 요 세 번째가 너희들에게 수능 때 뒤통수를 때릴 수도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얻어 걸린 거, 찍어서 맞은 거, 애매했지만 맞은 거, 이런 것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정확히 맞은 것과 틀린 것, 그리고 맞았지만 틀릴 수도 있는 세모, 요거를 좀 확인하셨어야 되고, 오늘은 일단 독서 위주로 좀 해설은 독서를 좀 할 거야. 그리고 총평은 전반적인 총평을 할 건데, 분명한 건 이거다. 이번 수능에 대한 이번 6월 모평이 수험생인 여러분에게 주는 분명한 시그널이 있다. 국어에서. 이 분명한 시그널을 작년 수능과 비교해 가면서 내가 말씀을 드릴 거야. 그래서 작년 수능에 따라서 올해 평가원에서 시험을 출제하고자 하는 그 시그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남은 시간 동안 학습의 방향에 좀 정확하게 적용을 해가면서 학습 방법에 있어서의 정확성을 좀 끌고 가보자. 되셨나? 일단 총평부터 빨리 가보자. 난이도부터 가자. 요거 수치를 내가 조정을 했어. 처음에 시험 문제를 풀고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업체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일단 이거지. 시험 분명히 쉽지는 않았는데 작년에도 내가 그랬거든. 작년 6월 모평 때도 시험 풀어보고 쉽네 이랬다가 애들한테 욕 뒤지게 먹었는데, 작년 수능보다는 분명히 평이한 건 사실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풀면서 독서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수 있어. 어떤 느낌일까? 제시문을 읽을 때는 수월하게 읽거나 그게 어렵지 않게 읽었는데 선지나 문항에 딱 들어갔는데 이거 뭐지 하는 막히는 상황, 선지가 요구하는 지점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또 경험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요게 평가원에서 독서 같은 경우나 문학 같은 경우에서 문항을 출제하고자 하는 시그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나는 보이는 건데, 전체적으로는 평이했지만 여러분들의 체감 난이도와 실제 결과는 사실 기존에 있었던 어떤 최근 10년, 5년 동안에 모평에 비교해 보면 역대급으로 어려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다.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건 1등급 컷이 90점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예요.
80점대 1등급이 나오는 건 절대 쉬운 시험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보이는 거지. 제일 처음에는 제가 엄매를 한 86에서 88로 봤어. 그리고 화작은 90점대로 좀 1등급 컷이 나올 거라고 봤으니까 그래도 1등급 컷이 화작에서 90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여러 학생들이 계속 누적되는 가채점 결과를 봤더니 이번에도 90점 넘기는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든다. 그만큼 이런 시험이 나오면 어찌됐든 우리가 정시 파이터들의 경우에는 국어가 표점에서 효자 종목이 되느냐, 표점에서 뒤통수를 때리는 배신의 과목이 되느냐, 역시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체감 난도라고 하는 것과 실질적인 난도라고 하는 게 학생들이 좀 어렵게 문제를 푸는 경향들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요거는 여러분들 이감 모의고사는 풀어왔기 때문에 이감계 모의고사가 너희들 시즌 5는 수업을 따로 안 듣더라도 컨텐츠는 웬만하면 신청을 하셔야 돼. 이감 모의고사 이번 시즌 네 번째 5개를 풀었는데 전국적으로 평균 1등급 컷이 대략 86점, 84점 이런 시험이야. 그 정도 시험 난이도가 유지돼서 평가에서 나오고 있어. 그 정도 수준의 난이도의 시험들을 계속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거야. 아까 말했지만 맞을 수도 있었는데 틀린 친구들, 실전 경험이 좀 부족한 친구들, 수능에 다가올 때마다 막 불안한 친구들, 이제 7월 달이 넘어가고 6월 모평이 끝났으니까 곧 다가오니까 그래서 실전 컨텐츠들에 대한 부분들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문학의 경우에는요. 31번, 34번이 어려운 문항이었잖아. 그제? 오답률이 제일 높았는데 공통점이 뭐야? 외적 중고야. 이따가 제가 인문 주제 통합 지문도 할 텐데 그것도 보기 유형이 기존의 90% 확률로 제시문을 바탕으로 보기 적용이 아니라 보기를 바탕으로 했어. 그러니까 외적 중고 유형이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유형들을 잘 따라가셨어야 돼. 문학은 전통적으로 외적 중고 유형인데 희한하게 요즘 이쪽 유형에서 여러분들 오답률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 다음 시간에 내일 문학은 시간이 좀 되면 소설하고 현대시 같은 게 좀 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서는 전반적으로 당연히 어려웠다라는 거고 화작은 상당히 평이했다. 그래서 화작의 1등급 컷이 원미보다 높은 거는 뭐 전통적이긴 한데 이따가 내가 여러분들 반 오답률은 따로 보여드리겠지만 엄매 선택한 친구들은 반성할 필요 있습니다. 자, 이따가 일단 얘기하고 문법 일단 총평할 때 잠깐 터치하겠지만 의문 변동인 줄 알았더니 형태소 문제였다. 뭐 그런 것들 일반적인 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방식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위해 요구하고 있는 방식이 좀 뭐랄까 직관적인 개념들보다는 풀이해 가면서 활용되는 개념들이 더 중요해진 그런 유형들로 문법이 좀 변화되고 있다는 거 하나 보인다. 독서에서 EBS 연계 향상. 자, 이게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그 2009, 2010학년도 이후로 이제 EBS 연계가 쭈루루룩 중요해지기 시작했고 EBS 연계율이 75%에서 가장 중요했던 과목은 문학이었잖아. 그랬었어. 지금 현재 고3들은 경험을 안 했으니까. 원래 EBS 연계의 핵심은 문학이었고 그 핵심 과목은 대부분 고전 파트였어요. 고전 소설, 고전 시가, 현대 소설, 그리고 현대시 한 작품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연계됐어. 근데 작년부터 EBS 연계율이 50%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되게 바뀐 지점이 뭐냐. 제가 1학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계속 강조했던 건데 혹시라도 아직 안 했으면 무조건 하셔야 돼. 뭐냐. 독서 연계가 문학 연계보다 더 강화되고 있다. 독서의 주제 연계. 작년 수능 떠올려봐. 세 세트 중에 헤겔, 브레턴 우즈, 제재 연계 됐었지. 그지? 그리고 그 기술의 경우에도 자동차의 그 자율주행 있잖아.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다룬 주제인데 그와 유사한 주제도 EBS에 있었어. 그러니까 제재는 연계되고 있단 말이야. 되셨나? 독서가. 근데 문학은 어때요? 문학 연계 어때? 이따가 보겠지만 7개 중에 3개 연계고 고전소설 연계됐다고 해봐야 연계가 가깝게 느껴지지? 아니잖아. 근데 독서 잘 봐봐. 세 번째 세트 제일 어려웠거든? 사회학 제재가 나왔어. 경제 아니야.
사회학 제재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컨텐츠가 EBS에 있었어요. 개념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지문이 EBS에 있었다. 작년에 브레턴 우주 체제처럼. 제재에 대한 연계를 독서에서 좀 가져가겠다라는 게 작년 수능 올해 6월 보였어. 9월에도 보여? 수능에 당연한 거야. 그래서 지금 시간이 7, 8월 달까지는 있다 그랬고 6월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확보할 수 있는 거 뭐야? 내가 약점 제재, 기술이든 경제든 법이든 논리든 사회든 되셨나? 약점 제재 중에 EBS에 있는 지문을 아직 안 읽었다. 빨리 6월 달에 다 읽으시라고. 개념 확보하시라. 문제는 안 풀어도 된다. EBS는. 문제는 안 풀어도 제재 확보를 하시라. 되셨지? 특히 여기 사회 이중차분법의 개념이 EBS의 지문에 있었다는 얘기야. 아직 안 읽었던 친구들 한번 봐봐. 근데 그걸 지금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중요한 건 이거야. EBS 독서 지문과 앞으로 나올 수능 완성 독서 지문을 읽으면서 너희들이 확보해야 되는 건 문제의 유형은 기출로 확보하시고 제재에 대한 배경 지식을 더 확보하시라고. 되셨어? 개념. 내가 전혀 생소했고 알지 못했던 개념이 EBS 등장했네. 메모해놓고 이것들을 숙제해 놓으시라고. 되셨어? 됐지? 그리고 생명과학 지문도 제재 연계됐죠. 이건 여러분들이 제일 잘 풀어서 아주 가까우니까. 근데 인문 주제통합 지문하고 요거 사회학 지문에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나셨지. 다들 그거 알고 계시겠지. 나 너희들 오다 그 가채점 분석 결과 다 갖고 있어. 오기 전에 싹 분석해놨다고. 그래서 잘 알아 지금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었겠는지. 됐지? 자, 사회 지문 아까 설명했고요. 근데 이제 이거 봐봐. 문학에서 육모, 구모 나온 작품 수능에 나오디? 안 나오지? 독서 지문의 경우에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려웠던 지문도 생각해봐. 기술, 법, 경제, 논리, 과학 중에도 원래 공학 지문하고 생명과학 지문이 전통적으로 자주 나왔어. 그럼 이 제재의 범위들 중에 육모에 나온 건 생명과학 하나밖에 없지. 그지? 동양 철학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동양 철학이디? 그냥 역사에 대한 편찬기술, 거기에 대한 관점에 대한 비교 이 정도였잖아. 이황, 이이의 이기론 땅, 조선시대 성리학의 거두들 나왔어? 얘 안 나왔지? 뭐 이런 것들. 어차피 아직은 제재 중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고 난이도도 가장 높고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아직 손을 안 댔다. 됐지? 그러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더 높다. 따라서 아까 종합해 보면 EBS 제재 중 법, 경제, 논리, 공학, 기술 쪽 중에 내가 잘 안 읽히는 개념, 생소한 개념 미리 확보하시고 연계해서 확장시키시고 그에 관련된 기출이나 관련된 실무 컨텐츠들 건드시고. 되셨나? 이런 식으로 확보하는 게 필요하겠지. 됐지? 그리고 당연히 실무들도 이제 EBS 제재에 맞게끔 컨텐츠를 생산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향후학습법 다시 한번 EBS 실무 실전. 됐지? 독서의 시그널 알겠지? 그 다음 그냥 독서의 경향. 너희들 거야 이거 빨간색 니들 반 거. 사회학 지문 생소했어.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EBS 독서에 있었어. 개념의 자세한 설명이. 딱 그 개념들을 EBS 있는 걸 생략시켜 놨다고. 작년에 독서에서 어려운 거 다시 정보량이 많거나 그지? 제재가 낯설거나 그지? 그리고 작년부터 새로 등장한 거 뭐라 그랬어? 더 강조되고 있는 거. 논증과 개념을 생략시켜 버리거나. 됐지? 요 세 개가 한 번에 따다당 등장하면 별 4.5, 5.0짜리. 됐죠? 근데 여기에서 사회학 지문이 제일 어려웠던 이유는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개념 중 일부가 생략되어 있으나 물론 지문에 분명한 소스는 있었는데 EBS에서 만약에 읽어왔다면 그 개념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연결지어서 풀 수 있었다라는 거야. 되셨지? 게다가 공통된 특징 중에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오답률을 다시 한번 봤더니 원래 독서 지문에서 3점짜리 보기 관련 문항의 오답률도 높거든요. 이번에는 어휘 문제 그리고 세부 내용 일치 문제, 비교 관련 문제와 같은 2점짜리 문항에서 오답률이 더 높았다.
예? 요게 좀 되게 중요하다. 여기에서 그래서 복기가 중요한 거야.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증거로 무슨 판단을 내리는 과정 안에서 내 오류가 뭐였는가를 점검해야 될 거 아니야. 됐지? 그래서 아직까지 복기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 오늘 안에라도 다 끝내시라. 내일 내가 더 지금 해설 강의 더 들어갈 거니까. 됐지? 인문통합지문 4번, 5번, 특히 4번 정답률 100% 다 맞았어. 에? 근데 7번, 9번 기억나니? 어휘 관련 문제. 니들이 얼마나 외골수이고 고집이 센지를 알 수 있어. 니들이 딱 생각하는 그 단어에 삘 받으면 그냥 찍어내는 거. 문맥 앞뒤를 따져가면서 판단했어야 되는데 좀 덜 따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답률이 좀 상당히 높았다. 생명과학은 전형적이어서 오답률이 그리 높지 않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고난도는 14, 15, 16에 있어. 요건 내일 보고. 개념의 언급은 많았으나 선지 분석에서 그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특히 인문통합지문 오늘 거 볼 건데 거기에서 좀 특정한 포인트, 초점화된, 그러니까 선지와 문항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개념을 너희들이 정확하게 끌고 왔느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게 관건이 문제였다. 그러니까 복기를 하고 다시 풀어보면 뭐 이런 것 가지고 문제가 틀렸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첫 번째 세트였어. 그랬을 거야. 근데 여전히 빡치는 거는 사회학 지문이었겠지. 뭐 이런 거 갖고 문제를 내지? 뭐 이런 생각은 세 번째 세트에 들었을 것 같고. 새로운 유형은 없었다라는 건 뭐냐면 작년 수능 경향을 따라가고 있다. 앞에 설명드렸고. 선지 표현이 되게 거칠었다. 내용 일치 문제 2점짜리가 까다로웠다. 아까도 말했지만 육모에 안 나온 제재 이제 집중해서 공부하자. 이 정도. 문학 7개 중에 3개 연계됐어. 고소, 소현성록, 고시, 자도사, 현시, 향화 됐는데 현대시에 어차피 뭐 하나 연계되면 하나 비연계됐던 거는 전통적인 거였어. 근데 고전소설도 어떠지? 연계는 돼. 작품은 고전소설은 작품은 연계된다고. 근데 작품의 길이가 길잖아. 고전소설은. 또 제일 고전소설이 제일 빡치는 게 뭐야? 인물이 많고 표현이 안 읽혀. 그중에 이번에 인물이 많았어. 그지? 그래서 문항이 요구하는데 답은 맞췄겠지. 오답률이 높지는 않아. 자, 근데 이것에 배치가 중요했다는 얘기야. 배치. 고전소설이 1번 세트에 들어와 버렸어. 첫 번째 세트에. 여기에서 시간 관리가 안 된 친구가 좀 생기지 않았을까? 2등급, 3등급 경계에서부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실제 문제 풀 때 내가 문학 중에 문학을 선택 먼저 하고 문학을 두 번째 들어가면 문학은 내가 좀 자신 있는 작품을 좀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되셨나? 아니면 고전소설, 뭐든 첫 번째 푸는 패턴이 있다면 산문문학, 특히 소설의 대상과 인물에 대한 초점 방식, 문항에 대한 출제 문항에서 문제 푸는 순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좀 진행해 나가는 훈련을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고서는 작품만 연계됐고 실제로는 좀 처음 보는 작품과 같은 낯선 지점에서 발췌했다는 거, 뭐 매번 나왔던 경향이고, 2개 작품 연계 체감률이 높았는데 따라서 EBS 연계 방향은 7개 중에 3개 연계지만 실제 체감 연계는 7개 중에 2개, 5개는 간접 연계, 작가 연계, 연계는 됐지만 낯선 연계. 되셨지?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학습, 문학의 학습은 어떻게 해야 돼? 낯선 작품을 독해하는 방식을 훈련하셔야 되는 거지. 그지? 작품의 종류에 따라 근거대로 분석하는 훈련을 조금 더 끌어올리셔야 돼. 되셨어? 그 작품을 분석하는 로직, 이런 것들. 제가 뭐 2학기 때 문학 수업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1학기 때 같은 경우는 작품 정리 쪽에 좀 집중을 많이 했을 거야. 근데 그 자체만으로 문학을 대비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제 한 20-30%한 거다. 낯선 작품들, 비중 있는 작품들, 그 작품의 장르별 종류 따라서 분석하고 요거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들을 더 훈련을 이제 하셔야 된다. 낯선 작품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워라. 특징 아까 잠깐 설명드렸어.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되고. 이례적인 거. 작년에 현대 소설을 비연계시켰어. 그지? 올해도 그렇게 했지? 그지? 근데 하나 특징은 수필 등장하면 지금까지 고수필이 대세였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번에 현대 수필이 나왔어.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살짝 어긋날 수 있어. 왜?
고수필은 그러니까 옛날 선조들 작품들은 고전 시가든 고전 소설이든 고수필이든 형식과 주제가 정형화돼 있잖아. 읽어보면 대충 그런 느낌이겠지, 이런 주제겠거니라고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근데 현대수필은 어때? 우리가 수필 중학교 때 배울 때 뭐라 그래? 개성 있는 문체. 진짜 개성 있는 문체였어, 안 그래? 뭔가 제재들을 성격을 직관적으로 빨리 파악하는데 좀 서툴렀을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오히려 정답률은 높았는데 시간 관리에서 여러분들을 좀 괴롭혔던 게 의외로 고소하고 고전소설하고 현대수필 파트에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그런 육모였습니다. 그럴듯하게 선지를 만들어서 정밀한 선지 분석이 필요한 훈련이 필요하고요. 따라서 아까도 말했지만 낯선 작품에 대한 대비를 하라. 선택 과목 화작 평이했다. 문법 개념을 낯설게 물어본 거 아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의문 관련 문제에서 오답률이 좀 많이 높았어요. 그래서 엄매 선택한 친구들이 1등급 컷이 좀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반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매체는 작년 수능과 난이도는 유사했는데 매체가 문제를 만들어낼 때 크게 매체의 생산에 대한 준비, 그다음 매체 생산 요소, 그리고 매체의 종류에 따른 성격의 차이, 이런 것들이잖아. 그다음 매체가 생산한 다음에 매체의 표현이야. 매체의 장르별 종류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다를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다음 중요한 거 세 번째 파트는 뭐야? 그것에 대한 수용이지. 소비자들이 혹은 독자들이 어떤 식으로 수용하는가, 이런 거잖아. 크게 이 세 가지 패턴에서 나온다고. 이 중에 종류가 바뀌면 그것에 대한 생산, 그리고 표현, 그리고 수용 방식에서 좀 뭔가 낯설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인터넷 방송 뭐 너희들이 뭐 낯설지는 않잖아. 그래서 어렵지는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 정도, 뭐 이거는 나중에. 자, 일단은 총평은 여기까지 하고 좀 끊었다 가겠습니다.